오늘은 다양한 버전의 스핑크스와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반인반수 형태의 괴물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간과 괴물이 오묘하게 섞여 있는 이 반인반수의 괴물들은 알 수 없는 이질감을 느끼게 하며 어떨 땐 불쾌한 느낌까지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반인반수 형태의 괴물들이 영화 속에서 실체화되었을 때 가장 무섭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반인반수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이집트 스핑크스의 기원부터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의 스핑크스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깊고 풍부한 역사를 증명하는 고대 유적입니다. 사자의 몸통과 사람의 머리가 결합된 거대한 조각상인 기자에대 스핑크스는 수세기 동안 전 세계에 관심을 불러왔죠. 스핑크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쥐어짜다, 조이다 라는 뜻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핑크스는 고대 그리스어에 어원을 두고 있지만 역사가 수잔 와이즈 바우어는 스핑크스라는 단어가 살아있는 동상 혹은 형상을 뜻하는 이집트어 셰세팡크에서 빌려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스핑크스는 아랍어로 공포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부 알할이라고도 불리었다고 합니다. 기자에대 스핑크스의 기원은 기원전 2500년경 이집트 제사왕조의 통치자였던 파라오 카프레가 통치하던 시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거대한 스핑크스는 무려 높이가 20m에 달하고 길이가 70m나 됩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기자에대 스핑크스는 석회암으로 되어 있으며 피라미드처럼 돌을 쌓아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있던 바위산을 통째로 조각한 것이죠. 또한 기자에대 스핑크스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스핑크스는 이집트 카이로 외곽의 기자 고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춘분 기간 동안 일출을 직접 바라보도록 건축되었습니다. 이러한 배치와 정렬은 우연이 아니며 스핑크스를 건설한 고대 이집트인들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스핑크스가 태양과 일직선을 이루는 것은 고대 이집트의 종교에서 중요한 주제였던 영원한 생명의 순환에 대한 생각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춘분에 떠오르는 태양은 새로운 계절의 시작과 새로운 성장의 주기를 상징하며 이집트 신앙에서 부활과 사후 세계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하죠.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기자의 스핑크스는 당시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힘과 보호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스핑크스가 신성한 장소를 위험과 침입자로부터 보호한다고 믿었고 피라미드를 보호하는 수호자의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자에대 스핑크스의 정확한 목적과 상징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계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당시 파라오였던 카프레가 자신을 상징하기 위해 스핑크스를 세웠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태양신 라를 형상화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보통 스핑크스 하면 떠올리는 날개가 달린 여성형 스핑크스는 이집트 스핑크스와는 관련이 없으며 그리스 신화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괴물입니다. 그리스의 스핑크스는 땅을 황폐하게 하고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스핑크스는 이집트의 스핑크스와 반인반수라는 특징은 공유하지만 수호자의 역할을 하는 이집트의 스핑크스와는 매우 대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문화와 신화 속에선 다양한 유형의 스핑크스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집트의 스핑크스도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 스핑크스는 이집트 스핑크스와는 구별되며 고유한 신화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스핑크스는 오이디푸스 신화에 나오는 스핑크스입니다. 해당 이야기에서 스핑크스는 여행자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정답을 맞히지 못한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의 스핑크스는 이집트 스핑크스와 성격과 역할이 다른 만큼 외형적으로도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스핑크스는 여성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몸은 사자이고 독수리의 날개와 뱀의 꼬리를 가진 것으로 표현됩니다. 인간 여성의 얼굴을 가진 특징 때문에 오이디푸스를 유혹하는 듯한 여성의 이미지로 그려지기도 했다고 하죠. 안드로스핑크스는 사자의 몸통과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종종 파라오나 왕족으로 묘사됩니다. 일반적인 이집트 스핑크스와 달리 안드로스핑크스는 고대 이집트 왕실의 상징인 네메스를 머리에 쓰고 있다고 하며 보호와 신성한 권위를 상징하는 수호신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자에대 스핑크스가 바로 안드로스핑크스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죠. 파라오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안드로스핑크스의 머리는 이집트 사회에서 통치자의 권위와 신성한 역할을 상징하고 사자의 몸은 힘과 권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히에라코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통과 매의 머리를 가진 이집트의 스핑크스입니다. 다른 이집트 스핑크스들과 마찬가지로 무덤과 신성한 장소의 수호신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죠. 마치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그리핀을 연상시키는 히에라코 스핑크스의 매의 머리는 호루스 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호루스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신 중 한 명이며 왕관을 쓴 매의 형상 혹은 매의 머리를 한 남자의 모습이 유명합니다. 천공을 상징하는 호루스는 하늘을 보호하는 신으로 여겨졌죠. 이처럼 히에라코 스핑크스에서 사자의 몸통과 매의 머리가 결합된 것은 지상과 천상의 힘이 결합된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매의 머리와 사자의 몸이 결합된 히에라코 스핑크스의 모습은 매우 강렬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네요. 또 다른 버전의 이집트 스핑크스는 바로 사자의 몸통과 양의 머리를 가진 크리오 스핑크스입니다. 크리오 스핑크스의 어원은 수컷 양을 뜻하는 그리스어 크리오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죠. 크리오 스핑크스는 신전으로 통하는 길에 매우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실제 이집트 룩소르의 카르나카 신전에서는 수많은 크리오 스핑크스가 신전을 지키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크리오 스핑크스는 신들의 왕이자 바람의 신으로 알려진 아문과 관련이 있다고 하죠. 아문은 종종 수컷 양의 머리로 묘사되었다고 하며 이를 표현한 크리오 스핑크스는 아문 신전이나 다른 신성한 장소의 수호신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푸르샴니가라는 생명체는 스핑크스와 외형적으로 비슷한 특징을 공유합니다. 푸르샴니가는 스핑크스처럼 사자나 호랑이의 몸통과 사람 또는 사슴과 같은 다른 동물의 머리를 가진 생명체로 등장하죠. 푸르샴니가라는 단어는 산스크리트어로 인간, 짐승이라는 뜻으로 번역된다고 하며 힌두교에서는 의무와 정의 및 신령한 품성과 관련된 상징들의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푸르샴니가는 이집트의 스핑크스와 몇 가지 특징을 공유하지만 인도 신화 속에서 고유한 문화적,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리아 신화에는 라마수로 알려진 스핑크스와 비슷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라마수는 황소나 사자의 몸통, 독수리의 날개, 사람의 머리를 하고 있으며 힘과 권력 그리고 보호를 상징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라마수는 아시리아의 국가와 백성을 보호하는 수호신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민간 수호신앙의 성격이 짙었으나 점차 왕궁에서도 라마수가 수호신으로 받아들여져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 석상의 형태로 숭앙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라마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집트의 스핑크스와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반인반수의 특징을 가진 생명체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미노타우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수 생명체입니다. 황소처럼 거대하고 우람한 체격을 가진 사람의 몸과 황소의 얼굴을 가진 생명체이며 해당 특징들은 미노타우로스의 강력한 힘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반인반수 괴물 미노타우로스의 기원은 포세이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포세이돈은 자신에게 제물로 바쳐지기 위한 흰 황소를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이 키우기로 결정하자 그의 오만함에 화가 난 포세이돈은 그를 벌하기 위해 흰 황소와 여왕이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포세이돈의 흰 황소와 깊은 사랑에 빠진 여왕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황소인 미노타우루스를 낳게 되었죠. 이 괴물은 성질이 불같고 위험하여 미노스 왕의 명령으로 다이달로스가 만든 미궁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노타우루스 이야기의 결말은 결국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미노타우루스는 인간의 간악한 이중성을 표현하고 인간의 이성적인 면과 본능적인 본성 사이의 갈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미로 같은 감옥은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으로 여겨지며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와 맞서 싸우고 이기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승리한다는 것을 전하죠. 후아라고도 알려진 훔바바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등장하는 거인 괴물입니다. 사자의 발을 하고 있으며 몸은 가시 비늘로 뒤덮여 있다고 합니다. 발톱은 독수리처럼 날카롭고 머리에는 들소의 뿔이 있다고 하며 꼬리의 끝에는 뱀의 머리가 달려 있다고 하죠. 또한 훔바바의 조각상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은 훔바바의 얼굴이라고 하며 겹겹이 잡혀있는 주름은 마치 미로 같기도 하고 동물의 창자 같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훔바바는 다양한 요소들이 뒤섞여 있으며 어찌 보면 반인반수라기보다 키메라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강력한 괴물로 표현되는 훔바바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학 작품 중 하나인 바빌로니아 버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에 훔바바라는 이름에는 항상 공포에 떨게 만드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닌다고도 하죠.
훔바바는 길들여지지 않은 원시 자연의 힘을 상징하며 그의 무시무시한 모습은 숲을 착취하려는 자들로부터 숲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오만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켄타우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 생명체입니다.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이고 하반신은 말이며 몸에서 말의 부분은 태양에 속하는 남성적인 힘을 나타낸다고 하죠. 그리스 신화 속에서 켄타우로스는 일반적으로 사납고 난폭하며 폭력적인 동물로 묘사됩니다. 와인과 향락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술에 취해 방탕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켄타우로스는 55살까지 살 수 있으나 대부분 40살이 되면 죽는 이유는 피살되거나 전사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는 켄타우로스가 그만큼 난폭하고 호전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허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켄타우로스가 모두 똑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케이론이라는 켄타로우스는 지성과 친절함으로 유명한 현명하고 학식이 풍부하였으며 아킬레스와 아스클레피오스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 영웅들의 멘토였죠. 켄타우로스는 탄생 배경 또한 흥미롭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어느 날 올림포스 산으로 가서 신들의 잔치에 동석한 익시오는 그곳에서 헤라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었는데 이를 눈치챈 제우스가 그에게 헤라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구름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익시오는 구름을 헤라로 알고 몸을 섞었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바로 켄타우로스라고 하죠. 이집트의 스핑크스부터 다양한 반인반수를 다룬 오늘의 괴물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실 인어와 늑대인간, 세이렌 등 더 많은 반인반수 생명체들이 있지만 한 영상에 모두 다루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허나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 위에 언급한 반인반수의 생명체를 포함하여 더 다양한 신화 속 괴물들을 또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멤버십 및 후원을 해주신 모험가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후원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앞으로 제작될 괴물 이야기에 사용되며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